어제 윤석열이 굉장히 많은 방송거리를 주는 사실은 방송 작가 역할을 우리 성열이가 해줘서 그러니까 5분마다 아무데나 끊어도 방송거리가 됩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네. 우린 이건 재미있게 안 할 거예요. 진지 빨고 하겠습니다. 네, 진지는 빨지만 다들 웃을 겁니다. 우린 안 웃을 거예요. 웃기만 해봐. 자 어저께 윤석열이가 했던 말들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웃겨. 저 말을 듣기 전에 저 자세부터 봐야 됩니다. 자세부터 봐야 한동훈 만날 때 그 자세.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그러네. 제로콜라 먹을 때 그 자세. 근데 화났다. 제가 이번에 그 쇼츠로 올려드렸지만 네. 저 말을 우리 같은 사람이 읽으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대모사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양해를 먼저 구할게요. 네.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철을 많이 좀 악마화시킨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것은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자기 마누라를 악마화시킨. 그러니까 말로는 사과하러 나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잖아. 맞아. 너희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사과는 해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딱 자세 딱 보세요. 화난 강아지. 화난 강아지. 주인한테 버티는 강아지. 딱 그 자세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열받는 거야. 성렬아 한마디만 할게. 네가 조국, 이재명 악마화했던 거 생각 안 납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때 나왔던 모든 언론 플레이 했던 것 중에 단 한 가지로 들어맞는 게 있어요? 네가 했던 게 악마화라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악마화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조작해내는 건데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가진 의혹 중에 없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증거 있고 정황 증거 있고 증인 나오고 녹취록 다 나오고 있는데 악마화가 어디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악마화 이야기고 그다음.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그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없는 소리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와도 안 되고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통령 할아비가 당선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자기 의견이 어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시기 중에서도 가장 위상이 높을 때 만약에 저렇게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걸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됐잖아요. 공천이 됐잖아요. 근데 저 이야기할 때 이상하다고 느낀 게 녹취가 터진 걸 모르나? 그렇게까지 생각이 모를 들더라고요.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외압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백해버린 거고요. 다음에 성대모사 하기 싫다. 솔직히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정상인 윤석열로 연기할게요.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많이 안 웃긴다며. 어머, 정상 같아. 정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웃겨? 정상적으로 해보세요. 한 줄만.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구나. 그렇구나. 그거는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 분립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위반이네. 네. 저는 진짜 이 윤석열이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없나? 그러니까. 속았어. 미국도 있어. 아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검사를 싫어하고.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해가지고 속았잖아.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그냥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닉슨 워터게이트 그냥 저걸로만 물러나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이 했던 말 또 거짓말로 드러난 것들이 꽤 있어요. 본인이 특검으로 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다음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인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특검에 최초로 네가. 아니 이게 법률로 뭐든지 된다는 저 발상 자체가 민주국가의 기본이에요. 민주국가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되고 그 법률을 만드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게
어떤 국가가 생길 때부터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국회가 생기고 그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어서 법원과 행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국회가 너무 독주하면 안 되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민주주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을 정해서 각각의 권한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국가가 생기자마자 자동으로 빵 세 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도 그래서 국회가 개정하는 거예요. 개헌을 하는 거라고. 문제는 제가 계속 해왔던 말이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국회가 법을 만들면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근데 국회가 너무 폭주할까 봐 헌재를 만들어서 네. 야야 이거 너 헌법 위배야 이 정도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왜 특검을 하고 윤석열이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검찰을 장악해버리면 최소한 윤석열에 관련된 수사는 못하니까 특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또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다 인정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사실은 위헌적 요소를 갖춘 어마어마한 멘트가 나왔던 바로 기자회견이었고요.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구성. 자기가 저 특검팀장에서 저걸로 떠가지고 박근혜 수사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과거에 대해서는 내가 했던 건 했던 거고 지금 특검은 위헌 소지가 있고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저런 말은 네가 하면 안 되지. 왜? 대한민국에서 특검하면 박영수가 떠올라요? 윤석열이 떠올라요? 윤석열이죠. 새끼 진짜 아이 윤석열 검사 특검 파견 제안 받아들이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저 모자란 애가 자기의 본색을 다 숨긴 채 대한민국의 특검을 상징하는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저게 대통령 되는 발판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렇게 수사하고 했던 것을 보면 윤석열의 수준을 보면 저게 서울대 나온 우리나라 검사들의 수준이구나. 딱 예. 국민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검사들도 들고 일어나야죠. 내가 2,000명 다 욕보이게 하고 싶진 않지만 어제 방송을 보면서 진짜 검사 수준이 딱 저 수준이다. 네. 누가 누구를 수사를 아니, 합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현역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무려 새누리당 58명이 찬성했던 게 바로 저 특검법입니다. 저 이름 중에 제가 계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죠. 뭘 말씀드리느냐.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 있어요. 봐봐요. 저 중에 현역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꽤 많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권성동이 예? 실제로 지금 뭐 박완수 경남지사 갔던 윤재옥도 보이네. 여기 보면은 저 이름들이 실제로 국민의 목소리 따라가면 그래도 저쪽 자기 진영한테 배신자 소리 들어도 정치 생명 유지합니다. 지금 윤석열 쉴드 치다가 완전 나락가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에서 어떤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 못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딱 그 점에 대해서만 특검 검사를 한다면 또 모르겠다. 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이 명태균 수사를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으로 가자는 거고 얘는 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김건희 특검. 그렇죠. 김건희 주가적 무혐의를 내린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시켜서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검에다가 13가지 의혹을 넣으면 어떡하느냐. 그중에 딱 이렇게 검찰 수사가 끝난 것 중에 미진하다 싶은 거 딱 하나만 찍어서 넣어야지 그게 특별검사지. 어떻게 13개, 14개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종합특검이지 그게 특검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가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이 최순실 수사를 하고 있었어. 그 특검 만들어지면서 수사했던 거 넘겼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제 반론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명태균 수사를 정확히 말하면 저거 11개월 지나서 수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진 건 지금부터 2개월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남도 선관위에서 24년 초에 그렇지. 처음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개월, 11개월 차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요? 그럼 이재명 일사부재리요? 진짜 쌍욕이 튀어나오네요.
지금 2004년도에 그 위증교사 사건을 지금 20년째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거 뭐라고 할 일사부재리라고 겁니까? 해서 이 용어를 어떻게 좀 알고 있었나 보죠? 일사부재리가. 이거 대학 때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MB 수사했던 거 그거 다시 수사했잖아요. 지가. 세 번째 수사. 세 번째 수사라고 세 번째. 하죠. 검찰총장, 법무연수원, 피영택 직원장 뭐 이렇게 싹 그걸 모아가지고 지가 수사했잖아요. 그 자기가 했던 거 다 까먹은 것 같아. 그때 그 한동훈이가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냈는데 또 저 새끼들이 이명박이 사면시켜준 거 아니에요? 저 머리 감은 거 봐라 저. 새까만데 머리 감은. 머리 감은 짐승 믿지 말라 그랬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될 자리에서 일사부재리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저 단어가 너무 꽂히는 거예요. 저거는 전 국민이 아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단어거든요.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해대면서 압수수색을 안 했던 것까지 들통났잖아요. 김건희는 수사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면서 보니까 본인이 안 했다네 무혐의. 그런 짓 하면은 하지 말라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 정말 좋은 제도예요. 잘만 쓰면. 그게 이번에 헌법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그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 너무 어이없게 만드는 거죠. 네. 또 김혜경 여사 김건희 0번 압수수색 김혜경 여사 130번. 그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거라 특검하는 거라고. 그리고 해체해야죠. 네. 진짜 못 봐주겠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332번 김건희 빵. 그래서 특검하는 거라고. 검찰을 못 믿으니까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공신력이 완전 밑바닥에 떨어져서 국민들한테 물어봐봐. 지금 검찰의 수사를 믿냐고 물어보면 최소 60% 이상이 못 믿는다고 해.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걸 하는 거라고. 지금도 영부인 조사 들어가라고 하면은 너네 옷 다 벗고 들어와 핸드폰까지 사놓고 그러면 들어가서 할 게 검사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그 개인폰 쓰는 거. 윤석열 전화번호 아까 떳떳해. 이 앞방송에서 임세훈 소장이 김건희한테 안진걸 소장이 윤석열한테 해봤어. 또 했어요? 해봤는데 김건희 폰은 지금 없어진 느낌이야. 그러니까 일단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고 윤석열 전화는 여전히 갑니다 신호가. 신호가. 어쨌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감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가 있을 땐 보안폰을 쓰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나 장차관과 국가 안보나 이런 것들이 아닐 땐 제 휴대폰을 쓴다. 그래놓고 그 휴대폰으로 이종섭이랑 통화했잖아요. 그러면 특정하게 예를 들면 저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종섭한테 안부 전화했단 소리예요. 네. 근데 대통령 개인폰을 감청을 해버리면 이게 저는 구분이 모호해지면 일상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국가 안보적인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저것도 거짓말인 거죠. 잘못된 거지. 비어폰 써야지. 저 비아폰은 자기가 쓰기도 귀찮고 하니까 계속 그냥 본인 핸드폰으로 다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면 이게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겠지만 어떤 보안이나 내부 규정 때문에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에 그 사인일 때, 개인일 때 사용하던 그 휴대폰은 정지시키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서 지급한 다음에 비화폰을 별도로 지급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자본들 비위 행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기존에 쓰던 그 번호는 완전히 폐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지시켜 두는 겁니다. 임기 기간 동안만.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했다는 건 공식적인 대통령 업무 외에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애를 2년 반 동안 너무 길게 붙잡아 둔 거예요. 이제 떠나 보내야 되고요. 또 그 이야기 했어요. 야당 추천 특검이 위원이라 그랬어. 아니 지가 특검 수사팀장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야당이 추천한 거예요. 박영수 특검 추천은 위원이라고 그때 최순실이 헌법소원을 냈었거든요. 네. 그때 헌법재판소가 합헌이야. 지금 절대 권력을 수사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쓸까?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최순실 특검법 당시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추천한 사람 둘 중에 하나를 고른 게 국민의당 추천 박영수를 고른 거예요. 드루킹 특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당시는 야당이었어요. 당시 여당이 민주당 배제했습니다. 사실 특검에서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이걸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오는 것도 사실 정치 과잉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협의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거지. 여기에 왜 헌법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해당 정권에 대한 문제를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당 정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범법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내 아들이 수능 시험을 쳤는데 채점은 내가 하겠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어제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만약에 말이에요. 명태균하고 윤석열 통화가 안 나왔으면 통화한 적 없다고 했을 놈이에요. 예. 근데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싶어서 한 말이 저거죠. 뭐 공천 개입의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했다는 거잖아 지금. 했다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윤석열이 이제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저거 최소 징역 2년. 지들이 박근혜 저 구형했을 때 8년짜리 했거든요. 2년짜리 자기 스스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저 순간이 윤석열이 실제로 뇌세포가 남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단 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나중에 박근혜가 어떻게 감옥에 갔는지 누구보다 윤석열이 잘 알잖아요. 박근혜는 명시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거나 정당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정당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를 청와대 내부에서 돌린 것 때문에 이게 공천 개입으로 해가지고 깜빵에 2년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를 윤석열이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 일단 밑밥을 깔아놔야 된다. 나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중에 내 임기가 끝나고 수사가 될 거니까. 윤석열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27년입니까? 27년 5월까지 지 임기가 있다고 지금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수사가 될 거라는 것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내가 미리 밑밥을 깔아놔야 되는 거야. 나는 혐의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뇌세포가 한 가닥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저런 캐릭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라고 하면서 지금 본인의 녹취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당한 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런 식으로 녹취가 없었다면 나는 통화한 적 없어. 오늘 윤석열이 거짓말이 또 들통이 났잖아요. 다른 단독으로. 그러니까 저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적당히 맞춰서 불법이 아니라고 실드는 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돼버리는. 저거는 진짜 그거잖아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아이씨 말 진짜 맛이 안 나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그 김영선이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여기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김영선이를 그 캠프에 집어넣었던 거에 맥락에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때 김건희가 김영선이를 책상을 줬다까지 어제 방송으로 나왔거든요.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그래서 이게 명태균이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명태균이 한 말과 윤석열이 했던 말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윤석열이가 저 상황에서 김영선이가 공천이 안 됐다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공천이 돼버렸잖아. 거기다가 그 윤석열이 기자회견 때 그랬잖아요. 축하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은 이 녹취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명 박사가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 명 박사 하시는 일 있으면은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 박사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은 대화 맥락이 맞아요. 그러면 축하 전화라는 그 취지도 맞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내가 당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맞네. 김영선 공천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이거는 이 통화 이전에 이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지 이 대화가 상식이 앞뒤가 아이씨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맞는 거야.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거야. 욕도 해 괜찮아.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거야. 세상 있어?
아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뭐 그런 거 추천이 들어오면 인사위원회는 자기는 다 패스했다라고 하지만 이 말이 맞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자기 뜻을 거슬러서 막 의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했다. 네, 했다까지 나오는 뒤에 거예요. 명태균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끝났어. 이게 그 앞에 분명히 있다니까. 그쪽에서 뭐 이제 김영선 공천이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반대를 무릅쓰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쨌건 불법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 범인이 스스로 자백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뭐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네. 뭐 사람 죽일 수도 있지. 하다 보면 실수로 죽일 수도 있지. 뭐 그게 제가 고입니까? 뭐 이런 짓 하는 거야. 미친 새끼야. 아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갑시다. 너무 길어. 자, 박미선님 민생 웃음 연구소 화이팅 하셨고요. 강윤근님 새날 화이팅 하셨고요. 최종 병기 활림 마찬유 국회로 콜월레 서울구치소까지 하셨고요. 권오규님 좌윤 35. 11월 시청률 보냅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제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새날 가족분들의 평안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제 동물의 왕국 완결편을 본 것 같은데 동물은 어쩔 수 없이 동물이더군요. 포나님 멧돼지가 똥밭에 뒹구는 걸 가지고 너무 뭘 하지 마시길. 혈압올라요. 마차님 야수님도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우승민님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윤적윤 1428TPWHD님 세종. 잼형 대통령 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